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리 특성상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러우 전쟁, 중국의 대만 위협 등 국제사회의 전쟁 위기 속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러우 전쟁을 인해 자극받은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과 핵무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에 관해 한 발짝 다가간 상태입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국산 핵무기를 포함해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핵 보유국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략자산들을 필수적으로 강화시키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언급을 하였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을 통한 핵탄도,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와 핵무장을 통해 압도적인 비대칭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며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70년 가까운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관련되지 않은 완벽한 자주국방을 성립시키는 것도 가장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가 생존을 향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위대한 걸음을 한 발씩 전진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위한 더 큰 군사력,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얻으려 하고 있죠.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당장 ICBM 핵 미사일을 갖지는 않겠지만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을 모두 갖추고 만약 한국이 극단적인 외교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최종 군수권자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이 현무5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기술력 개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도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탄도 미사일로 개발될 최신형 현무5 미사일은 대한민국 군 관계자의 주장대로 외기권 고도 500km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최대 중량의 탄두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며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소형 전술 핵 수준인 1킬로톤의 위력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라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관계자는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제한된 사거리 800km라는 명목적인 스펙은 사실 800km를 훨씬 웃돌 수 있다. 이러한 현무5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신속한 ICBM, 핵무장 기술력의 궁극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전술적 측면, 냉전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 전면전을 막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 파괴와 공포의 균형이었음은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핵탄도 운반체인 미사일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와 고중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표적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동시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모함, 그리고 수면 위로는 나올 필요가 없는 핵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전략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형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서 3000km 사거리에 탄두 중량 8톤, 최대 중량 36톤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말해 전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됐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국가 전망이 걸린 비상 상황이라면
민간용 고체 연료 로켓이라 도 중거리 탄도탄으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표면상으로 승인이 아닌 암묵적 승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무5 미사일과 함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SLBM을 통한 8,000발 규모 핵무기 투자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사실상 둥펑 핵탄두 미사일로 한반도를 노리게 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핵무장으로 통해 국방력을 늘려야 합니다. 중국군은 신형 둥펑 미사일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다탄두 형태의 핵미사일로 불리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한국보다 비대칭 전력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형태의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위한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와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매년 7센트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군비 증강에 따라 대한민국의 SLBM 보유와 핵무장의 명분이 생기면서 핵 잠수함과 대륙간 현무6 미사일 개발까지 더욱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된 것도 예전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 국가였으나 1994년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면서 구소련으로부터 인계받은 핵무기를 없애버렸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코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대한민국에도 핵무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전술 핵이 배치가 되었으며 이들은 서유럽과 아시아 자유 진영에 대한 동구권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불안정한 국가 사회에서 핵무장으로 자체의 국방력을 올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닌 방어, 전쟁 억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